안녕하세요. 지금 이 장소는 MMCA 1층에 위치한 미술책방입니다. 오늘은 내 책장 속 그 작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문화부에서 미술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조상인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제가 굳이 책과 인연이 있다면 작년에 책 한 권을 썼기 때문인데요. 여기 오늘 모신 분들도 모두가 책이라는 공통 분모로 특히 미술과 관련된 책을 주제로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안북스와 더 레퍼런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이안북스는 2007년 예술 잡지 이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14년 정도 되고요. 3년 전 2018년에 더 레퍼런스라는 이제 서촌에 전시와 예술이 있는 서점이라는 컨셉으로 현재 갤러리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달래라고 하고요. 보명입니다. 타이페이지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박우혁 씨와 함께 듀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주로 다원예술 활동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는 지난 10수년간 취재를 하면서 이제 진달래, 박우혁 그 작가 듀오를 많이 취재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타이포그래피스트, 시각 이미지를 정보화해서 문자와 그리고 훨씬 더 알기 쉬운 어떤 것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진달래 작가님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최근에는 공연, 음악과 시각예술을 접목한 또 색다른 걸 보여주고 계셔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영이라고 하고요.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미술 교육에 관심이 많고 드로잉 안내서, 의자와 낙서, 흔들리는 선을 쓰고 활동 중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10년차 큐레이터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미술을 좋아하고 관심은 있는데 왠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쉬운 언어로 책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교육자를 겸한 큐레이터 겸 작가이십니다. 출판 기획을 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책과 글을 접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안북스라는 출판사 성향이 사진 매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글보다는 사진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시가 거의 이제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급격하게 와르르르 진짜 이렇게 다들 뭉칠어있던 기지개를 피듯이 되게 다양한 작가분들이 동시적으로 공간에서 전시를 하시게 됐고 작가 리서치가 전시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책을 출간할 때는 사실 좀 출판사 성향상 좀 정해진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수십 권의 책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이 내봤자 사실 서너 권 정도가 다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라 이제 저희가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저희는 레퍼런스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이제 관련된 전시를 열고 그때 이제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토크라던가 이제 사인회 같은 것들 또는 해외 이제 아트페어에 온라인상으로라도 참여를 해서 좀 독자와 저자의 만남을 좀 가능한 많이 갖게끔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교두보 역할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온라인상의 어떤 활성화가 더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꼭 현장 참여가 아니어도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그 현장에 오고 싶지만 그 강연을 못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강의나 토크를 듣는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15명이면 30명 정도 이런 방식으로. 진달래 선생님은 저도 사실 궁금한데 작가의 하루와 작가의 일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지요? 아니 글쎄 제가 작가분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요. 네. 일어나서 한 7시 반까지 다른 동네에 가서 요가를 합니다. 집에 와서 커피 마시고 좀 이렇게 정돈하고 하루 요가 시작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저도 저 10수년간 하는 예술가들을 인터뷰해 봤더니 예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자기의 생각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더라고요. 평소에도 머리를 많이 쓰는데 보통 분들이 이제 미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손재주가 좋다라는 말씀들을 흔히 하시는데 손재주가 아니라 이 머리 사고의 깊이가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 아침에 요가와 명상으로 2시간을 쓰신다는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이셨어요. 지금 전시하다 하고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신체성의 깨달음에서 아,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그 여러 가지 운동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뭐 필라테스도 하고 뭐 요가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어떤 그 신체의 목적에 따라서 훈련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그런 과정들 아래서 다른 결과물들이 그 나오는데 그게 유독 이게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이나 어떤 이 지식적으로 구현될 때 그 자연스럽게 목록이 나뉘는데 신체적으로 나뉠 때는 어떤 식의 고민들과 그 수련 과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부르는 그 과정들을 요가는 수련이라고 그러고 무용은 연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표현된 뉘앙스에 따라서 약간 그 친구들이 생각해 오는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게 되게 재밌게 느껴져서 그걸 이제 그 과정을 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만들었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의 일상이 좀 반영돼서 결과가 나온 케이스가 된 거죠. 서지영 선생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세요? 작가로서의 하루, 또 교육자로서의 하루. 저는 제 스스로를 좀 감금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야 될까? 저를 더 많이 고독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 책을 조금 보여드리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 책을 작은데 이음문고 책인데 가방에 자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봐요. 그래서 여기에 작가가 가질 수 있는 절대 고독이라는 단어를 잘 정의해놨고 제게는 좀 작가로서의 도덕책 같은 책이라서 제가 성격적으로는 활발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도 좋아하지만 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저를 좀 그대로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은 저를 혼자 두도록 있는 장소에 저를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더 내가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깊게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생산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저도 저 책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서 작가님이 말씀 시작하신 김에 네. 어떤 계기로 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큐레이터 생활을 오래 하다가 잠시 아이들을 기르면서 멈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술계 밖에서 미술 안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시점으로 미술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직업병처럼 몸에 남아있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을 아카이빙하고 아카이빙한 거를 또 글로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글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마치 기회가 우연히 왔고 그걸 한번 쏟아낼 수 있는 그 기회로 발판을 삼아서 책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책 쓰고 나니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감금하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멈출 마음은 없고 끝까지 한번 작업을 해볼 마음이 있어요. 진달래 작가님은 사실 좀 제가 알기로는 책을 만드는 일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책과의 인연이 시작되셨어요? 제가 저는 학부는 조속과를 나오고요. 네. 대학원은 영상 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거의 되게 엉뚱하게 타이포그래피에 꽂혀가지고 그 어떤 모든 게 다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연구실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일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어령 선생님 전집하고 김재현 선생님 전집 진행하게 되면서 좀 많이 배웠고요. 학교 졸업하고 고려가 그레서라는
그 아이들 네. 잡지. 네. 그거 참가로 아트 디렉터를 하게 되면서 잡지 쪽에 좀 흥미가 많이 생겨서 잠깐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네. 선생님도 어떤 계기로 책으로 전향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미대에서 디자인과를 나와서 저는 처음에 패션 잡지 디자이너가 될 줄 알았는데 유학을 가서 사진을 공부하고 거기에 이제 미학 쪽으로 조금 더 연장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당시에 유학 생활할 때 알바할 거면 차라리 도서관 알바하자. 책을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도서관 알바를 하는데 거기서 사실은 저는 많이 배웠어요. 사서 정리를 하면서 너무 다양한 책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뭐 잡지도 뭐 보그 바자 이런 잡지들이 거의 근대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시기에 이제 1930년, 40년대 잡지부터 좀 나있고 하니까 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컴플렉스를 어마하게 느낀 게 상대적으로 아시아 쪽 예술 잡지나 도서가 전무했어요. 아, 한국에 왜 이런 책이 여기 없지? 뭐 그런 게 이상하게 이제 접목되면서 아, 내가 만들어 볼까? 그래서 2007년에 박사를 시작하면서 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잡지를 만들었고요. 그 잡지를 만들 때 아시아 예술사진 잡지라는 콘텐츠로 약간 카운터파트로 서양 미술사 하듯이 아시아 사진사를 한번 이 기회에 동시대 예술사진을 좀 소개해보자. 그래서 일본의 이제 포일이라는 출판사랑 공동으로 이제 출판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기획하고 그쪽에서 이제 제작을 도와주는 약간 이런 형식으로 시작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미술사를 공부를 하긴 했는데도 미술 현장에서 이제 동시대 예술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조선시대부터 이제 근대기 작가들까지 쭉 공부하듯이 기사를 연재를 했었거든요. 한 3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사실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어렵게 모셨으니까 미술에 관한 책들 어떤 책을 만들고 싶으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런 맥락 하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한두 권씩 좀 권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서지영 선생님. 네, 저부터 해볼까요? 아, 저는 계속 드로잉 안내서를 써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자와 낙서는 그 어린이와 보호자들을 위한 책이라면 흔들리는 선은 성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책이었거든요. 다음 책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의 책이에요. 최근에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도 관심을 갖게 됐고 초등학교 고학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같이 한국어를 써도 언어 이해가 떨어지는 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온라인 용어도 너무 많잖아요. 게임 용어도 있고. 그래서 그 사전을 이렇게 만들면서 응용 언어학자 선생님인 김성우 저자님이랑 저랑 같이 그 흔들리는 대화에 대한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글밥이 좀 적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도 안녕 나는 흔들리는 손이야 뭐 이런 컨셉으로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드로잉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 볼 생각이고, 그리고 책을 한번 추천드리려면 요거 가지고 와봤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만 이 책 아시나요? 이거 되게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이라서 요한나 콘세이오라고. 요한나 콘세이오. 네, 요한나 콘세이오. 우리 미술 책방에도 이 책이 있겠죠? 맞아요. 꽃들의 말이라는 책은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 작가 작업 중에 저는 이 책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 그 여백도 굉장히 많이 두고 그다음에 드로잉에 대한 다양한 재료나 기법들을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말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종이 재질도 좀 독특한데요? 종이. 네, 이게 옛날 책 컨셉으로 만든 책이라서 옛날 사진이랑 모든 화면이 이렇게 다르게 구성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고 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책으로 갖고 나왔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제가 요거 가방에 원래
달고 다니는 책인데 그 아까 한국성 분대 그런 관심 많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색들 요런 걸로 아욱색, 깻잎색 요렇게 만든 작은 책이거든요. 색이름이랑 오임휴에서 작업한 책인데 요거 갖고 다니면서 저 감금하는 시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산책하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도 얻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매달아서 다닐 수 있는 책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책 추천. 네. 진달래 작가님은 학생들한테 제일 추천을 많이 하는 책은 그 생각의 탄생을 네.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생각의 탄생은 저자가 누구셔요? 루트번스타인님하고 네. 미셸 루트번스타인님 그 우연히 읽게 됐는데 정말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많은 영감을 주었고 요즘 같은 융복합 시대에 뭔가 다양한 생각을 하는 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접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약간 미술서적은 아니지만 코스모스를 이렇게 네. 읽으면서 굉장히 이미지에 대한 그런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과학서적이나 인문학 쪽에서 더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디자이너로 단지 참여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책 자체를 예술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태리 출판사인데 그 시리즈로 이런 책들을 내고 있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출판사 이름을 말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쫌전처럼 좀 곤란한 게 이태리어입니까? 이게 이태리어입니다. 저도 이태리어 까먹는지만 네네. 그래서 이 출판사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건축이나 네. 아니면 타이포그라피스트 아니면 무슨 사진,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다양한 세계의 작가들에게 작업을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기획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6페이지에 그분 스스로 기획을 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세계관이나 작업관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그 불행히도 참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 이미지 자료로 김 대표님은 어떤 책을 추구하십니까? 그리고 그 추구하시는 것에 부합하는 추천 도서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예술 도서 중에서도 사진집이 한국에는 이렇게 아직도 되게 인지도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사진집이랑 아트북이랑 무슨 차이지라고 하면 사실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아직도 작가들의 작품집이 다양하지 않은 편이고 전시 도록과 이제 작품집의 차이나 그걸 읽는 방식, 이미지를 읽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 되게 적은 편인데 저는 약간 그런 이제 눈높이를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보는 거잖아요, 사진이라는 게. 그걸 책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그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아트북 개념의 이제 사진집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추천하고 싶은 도서는 이제 직접 만드신 책을 보여주시네요. 근데 사실 여기 가지고는 왔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일종의 스페셜 에디션으로 되게 이렇게 10만인데요? 네. 10만이라는 이정진 작가님의 사진집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열면은 여기 이제 그 작품 프린트와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정진 작가님은 2, 3년 전이었나? 국립현대미술관 맞아요. 과천에서 회고전도 열렸던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사진작가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작품인데요? 이거는 작가님이 실제로 이제 다크룸에서 인화하신 이제 오리지널 작품이고 이 50점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케이스로 제작하고 이렇게 하드커버의 사진집을 만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작품집 형태의 책이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사실 해외에는 이런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보존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취지의 책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영감을 받는 쪽은 오히려 이렇게 사진과 관련된 문학이라던가 네. 최근에는 제가 아니에르노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프랑스 이제 문학가 네. 여류 작가신데 이분이 쓰는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사진처럼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진의 용도라는 책을 저는 이제 처음에 접하고 내가 보는 사진의 어떤 인상과 되게 다른 맥락에서 사진을 재해석하는구나. 그게 어떻게 글로써 이렇게 다이어리처럼 일기처럼 써질 수 있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영감을 받으면서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제 전문 분야와 다른 쪽에서 영감을 받도록 하는 편인데 그거를 오히려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글로써 사진을 또 이해하는 쪽에서 책을 좀 선호하게 됐어요. 최근에. 김 대표님은 책들 소개해 주셨고 진달래 작가님은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탈리아 책 그리고 우리 서 작가님은 실제로 가방에 매달고 다닐 수 있고 실생활에서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너무 오래 보시면 눈도 아프실 텐데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